반윤이다. 나아가서는 민주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다는데 한국 정치의 굉장히 고질적인 이분법 그리고 패거리주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념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오히려 모르겠어요. 근데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얘기 몇 가지를 했다고 해서 배신자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폐쇄적인 정당 문화를 오히려 드러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어제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나갔다. 예,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반윤 우려의 그 여론이 있고요. 특히 당원들, 지역에 있는 당원들은 윤 대통령이 좀 더 잘해주길 바라고 또 여당이 윤 대통령을 고쳐주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집안 싸움하는 거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만 보면은 후보 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저희 세계일보 3면에 있는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주자의 각각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정 동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중간자적 입장인 거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원팀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 라면서 원팀을 강조를 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재정립,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는 좀 변화에 방점을 둔 상황입니다. 여성훈 해정관님, 지금 보시면 당정 관계에 있어서는 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세 후보만 보면은 미묘하게 온도차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뭐 용산과의 관계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정 동행, 한마디로 이제 비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정 동행으로 이제 표현하신 것 같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친윤 후보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팀, 용산과 원팀 하겠다 이런 의미고,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반윤까지는 아니지만 반윤에 가까운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후보들과 달리 용산이랑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 수평적인 재정립 이거거든요.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당정이 수직적 관계다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용산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냐, 국민의힘이 우리가 할 말 좀 하자 이야기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용산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할 말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다른 두 분과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예컨대 이제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이제 약간 메시지 약간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혜병 특검법을 세게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었다면은 그 28분 안에 있었던 메시지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마 선언문 그 안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넣지 않고 약간 백브리핑 때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메시지 혼선이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특검법에 대해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약간 애매한 모습.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안 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만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지지층을 보고 갈 거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비윤,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윤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후보들의 입장을, 당정 관계와 관련한 입장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108석으로는 다 똘똘 뭉쳐도 버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당정관계입니다. 당정관계를 악화시키는, 당정관계를 파탄내는 그런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아까 뭐 비윤, 반윤, 친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상 반윤 선언인
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도 예상보다 발언 수위가 셌다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좀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상 반윤 선언이다. 동의하세요? 반윤이다. 나아가서는 민주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다는데 한국 정치의 굉장히 고질적인 이분법 그리고 패거리주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념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오히려 모르겠어요. 근데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얘기 몇 가지를 했다고 해서 배신자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폐쇄적인 정당 문화를 오히려 드러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심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아마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통 지지층이 그렇게 빚졌다고 생각들 안 하실 거거든요.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도 대통령한테 할 말 하는 여당 대표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몇 달 동안 윤 대통령한테 정말 할 말을 했었는가 했을 때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그게 총선 참패 이유가 됐다고 보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몇몇 인사들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마치 배신자처럼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한테도 그렇게 부합하는 행보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통 지지층 역시 한 전 위원장의 기조에 동의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기는 정당이 중요한 거거든요.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굉장히 가혹하신 분들이에요. 예전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이회창 전 총리라든지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갈아치워 왔습니다. 안 된다 싶으면 갈아치워버려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대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다음 차례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오히려 어떤 뭐 원희룡 전 장관이든 또 나경원 의원이든 간에 어떤 차별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뭐 배신자 내지는 심지어 좌파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통 지지층에서 봤을 때 다음 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행정관님. 예,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파격적으로 당대표에 이제 선출됐을 때 그때 이제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뭔가 변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약간 파격적인 선택을 한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혜병 특검법 받는다고 하는 순간 어대한 기류가 약간 꺾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선거가 8대2 구도거든요. 당신 8 그리고 민심이 2 구도인데 그리고 이것조차도 아마도 뭐 민주당 지지층들 그들이 다 이제 걸러지는 이런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타겟이 정확히 약간은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도층 뭐 공략하고 대통령과 각 세우겠다는 거는 총선 전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이 다릅니다. 총선 시험이랑 당대표 시험이 다른데 이 당대표 시험을 총선 때 너무 못 봤던 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 기준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 당대표 후보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을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랑 선긋겠다? 저는 그거는 대선 후보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아야지 선거를 이길 수 있는데 그거는 총선용, 대선용이지 지금 전당대회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심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제 한 전 위원장이 좀 비교적 감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던 이유를 직접 듣고 오시죠. 전화 통화 10초라고 뭐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저는 공적 관계, 사적인 어떤 친소 관계가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여부가 공적인 결정의 이 가부라든가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차 용산에 다녀왔고요. 그 과정에 아무튼 다른 주자들이 이미 다 다녀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제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했고요. 결단을 하자마자 대통령께는 전화로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고요.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 저는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직적 당정 관계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된 거잖아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김관상 변호사님. 근데 이제 지금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10초 통화를 했다랄지 아니면 주자들이 용산에 다 다녀갔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다녀가지 않았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반윤적인 후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친윤이랄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부터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만 염두에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에 대표 출마자 꼭 가야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을 꼭 옹호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3명, 4명인데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지난 총선에서 폭망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알고 있죠. 이미 총선까지 치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직적 당정관계에 문제가 있고 대통령을 제하지 못한 책임이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강했고 그래서 총선에서 폭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국민의힘이 지지가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수직적 당정관계였어요. 그러면 당대표 나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겠다. 근데 수직적과 수평적이 있을 때 수직적 당정관계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수평적 당정관계라는 것이 꼭 대통령을 공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랄지 대통령실에서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쓴소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상호 존중 그리고 치열한 논쟁 당연히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필요 없이 뭐 그냥 동행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대통령과 한 호흡을 맞춰야만이 3기 임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다? 그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예. 그러면 지금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밖에 못 되는지 지리멸렬한지 왜 대통령 인기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파악을 하고 대표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개혁이고 혁신이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방어하면서 계속적으로 3년 가겠다? 그건 당대표로서 그냥 안 좋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혁신 자체는 힘든 거죠. 그리고 자기 색깔 내야 하는 거고 대통령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에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뭐 선거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하고 같이 그냥 대충 가는 게 좋다? 선거는 곧 와요. 우리가 뭐 지방선거 오래 남은 것 같지만 곧 있고 대선도 뭐 3년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2년, 3년 정도 그렇죠. 남았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지 그때 가서 다른 말하고 그때 가서 뭔가 개혁 혁신처럼 보이는 얘기를 해봤자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뀌어 나가야지 2년 뒤에 있을 선거, 3년 뒤에 있을 대선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당심이 지금 안정적인 대통령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당대표를 원하느냐 아니면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좀 변화하는 당대표를 원하느냐에 대한 이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주인 부대변인님,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친윤계 의원의 익명 인터뷰인데 한 전 위원장의 본질과 속마음이 드러났다. 유승민 전 의원보다 더 나쁘다. 이런 워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친윤계의 워딩과 함께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20년의 한국 정치사를 보면 사실 답이 나와 있어요. 현직 대통령에 맞섰던 여당 후보는 다 당선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여당 속의 야당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과는 원만한 관계를 다 유지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말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히 반-MB적인 어떤 그러한 경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사실 상당히 반문, 비문에 가까운 후보였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했거든요.
저는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건 맞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이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 당원들의 표심이라는 건 상당히 양가적이에요. 뭐냐면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 정부 안에서 여당이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실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한편으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후보가 20년 동안이나 유지해왔던 그런 관계가 있으니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처럼 반윤을 아주 노골적으로 내비쳤을 때 당원들은 사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어제 메시지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메시지로 읽히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한동훈 후보 측에서 먼저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이제 뭐 약간 반응이 나왔고 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어제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나갔다. 네,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반윤 우려의 그 여론이 있고요. 특히 당원들, 지역에 있는 당원들은 윤 대통령이 좀 더 잘해주길 바라고 또 여당이 윤 대통령을 고쳐주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집안 싸움하는 거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많이 나갔고 예. 오히려 앞으로는 좀 메시지를 조절해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예, 여기서도 또 엇갈립니다. 변호사님은 결국에 당이 잘 되면 대통령도 잘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어제 메시지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이셨잖아요, 변호사님. 윤주진 부대변인 생각이 아주 전혀 다른데 일단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밝힌 이유는 대통령 관계를 잘 설정했다는 취지예요.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밥 먹어 가려고 하면 통화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통화를 한 것은 예의를 갖춘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과 관계는 상호 존중하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다고 그다음 보고요. 이제 어제 거에서 너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이제까지 토론을 해왔잖아요. 예. 방송에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얘기가 뭡니까? 최상명 특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를 언론이 됐건 국민이 됐건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본 대목이에요. 킬러문항 두 가지였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최상명 특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잘못 가면 그것에서 당연히 잘 갈 수 있도록 협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고 정부가 민심과 위반해서 가고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두고 같이 동행을 해야 하니까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할 말을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반윤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을 공격한다랄지 각을 세웠다랄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프레임을 쓰기 위한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아까 어디에 한해서 꺾였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동훈식의 어떤 자신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일부 보수 세력이 이탈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심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런 쪽으로 한 발짝 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